그 D-Day가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 개시를 말합니다. 이제는 서부 전선의 반격이 시작되었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했습니까? 여러분 혹시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관련되어서 영화를 보시려고 그러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보시면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는 걸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 하나가 있죠. 뭉클하지 않습니까? 이 유명한 사진 제목이 뭐예요? 수병과 간호사의 키스입니다. 몇 년 전에 FBI 보고서에서 오픈된 사실이 뭐냐면 히틀러가 살았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시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실시 날짜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언제예요? 1944년 6월 6일부터 1944년 7월 달까지 이 한 달간에 걸친 전투가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전이죠. 지금부터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오브로드 작전의 일환입니다. 이 오브로드 작전이 뭘까요? 프랑스 해방과 연합군의 유럽 본토 진출 작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랑스를 해방하기 위해서는 영국 본토로 탈출했던 그 34만 명을 다시 유럽 본토로 상륙시켜야 되겠죠. 그 작전이 바로 오브로드 작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트로이 목마가 있었죠. 트로이 전쟁에서 이 트로이 목마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에 상륙을 했지 않습니까? 현대판 트로이 목마라고 할 수 있는 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이젠하워입니다. 메가드 장군의 참모였습니다. 원래는 자기 상사가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켰는데 이 부하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이 작전 하나로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되기도 하죠. 아이젠하워 같은 경우는 당시에 다양한 연합군의 복잡 미묘한 이해관계를 특유의 친화력으로 굉장히 잘 무마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작전을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아이젠하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 개시 몇 월 며칠입니까? 6월 6일이죠. 이날을 우리는 D-Day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D-Day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 D-Day가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 개시를 말합니다. 이제는 서부 전선의 반격이 시작되었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했습니까? 여러분 혹시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관련되어서 영화를 보시려고 그러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보시면 됩니다. 이 장면이 그 영화 한 장면입니다. 노르망디 해안을 잠시 살펴볼까요? 미국의 성조기가 보이고 유니언잭이 보이고 캐나다 국기가 보이죠. 이 연합군이 다수 군대로 나누어서 상륙전을 펼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 위해서 상륙했던 해안은 바로 옴하하 해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캐나다가 있는데 역시 영국 연방이라고 할 수 있죠. 쉽게 말해서 영국과 미국이 이 상륙 작전을 펼쳤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공을 했습니다. 드디어 파리가 해방이 되었고 쌍젤리제의 거리를 걷는 미군들의 위풍당당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는 걸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 하나가 있죠. 뭉클하지 않습니까? 이 유명한 사진 제목이 뭐예요? 수병과 간호사의 키스입니다. 이 사진 한 번쯤은 다 보셨죠? 허리가 어쩌면 저렇게 젖혀줄 수 있는지 부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반전인 게 뭔 줄 아십니까? 이 두 사람 이날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수병이 술집에서 술 한 잔을 걸쳤습니다. 너무나 기분 좋은 거예요.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지나가니 누가 보인 거예요? 간호사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키스 장면을 연출했었는데 이 사진이 나중에 본인들한테 보내졌다고 하죠. 그 감회가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2차 세계대전 그 시작과 끝, 히틀러의 몰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영국 항공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탈린그라드 전투,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 세 개가 히틀러를 몰락시키는데 결정타를 날렸다는 거죠. 히틀러의 최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히틀러의 최후에 대해서는 여러분 혹시 아는 거 있으십니까? 자살 맞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틀러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총통관저 지하 벙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벙커에서 히틀러와 마지막 함께했던 여자가 있죠. 에바 브라운이었습니다. 죽기 40시간 전에 에바 브라운과 결혼을 했다고 해요. 에바 브라운이 먼저 죽었습니다. 청산가리를 먹고. 히틀러도 청산가리를 먹었습니다. 근데 청산가리를 먹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싶어가지고 권총으로 자살을 했다고 하죠. 히틀러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반드시 화장을 해라. 그래서 자기 부하들이 시신에다가 석유를 붓고 태워버려요.
보통 화장을 하면은 석유 양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연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히틀러의 시신은 온전히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소련군이 왔고 남아있는 유골을 수습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히틀러의 사망 날짜가 1945년 4월 30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죠. 몇 년 전에 FBI 보고서에서 오픈된 사실이 뭐냐면 히틀러가 살았다. 4월 30일 날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4월 30일 이때 타버렸던 히틀러의 시신은 누구일까? 그 FBI 보고서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권력자들은 자기랑 똑 닮은 도플갱어를 한두 명씩 만들어 놓죠. 그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히틀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탈출을 해가지고 북아프리카에 살다가 나중에 남미 아르헨티나 지역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생을 마감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또 하나의 보고서가 뭐냐면 프랑스의 베르사유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이 의과 대학에서 소련이 보유하고 있던 히틀러의 뼈를 가지고 DNA 분석을 했답니다. 분석을 해본 결과 그거는 또 히틀러가 맞다네요. 누구 보고서를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히틀러는 이 세상에 없다. 21세기 히틀러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히틀러의 생을 잠시 한번 살펴보자고요. 히틀러는 굉장히 인정받고 싶어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히틀러의 꿈을 인정해주지 않았죠. 히틀러는 화가로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빈예술대학에서도 역시 히틀러의 꿈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그의 재능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영혼이 1차 세계대전 때 전쟁터에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히틀러의 왼쪽 가슴에 훈장이 있죠. 이 훈장이 히틀러의 몰락을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훈장으로 전쟁터에서 희열을 느꼈던 히틀러는 또 하나의 거대한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죠. 수천만 명을 사상하는 참극을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이 히틀러는 몰락을 했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은 망각의 저주입니다. 망각은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지 꼭 20년 만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수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빨리 잊어버릴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평화를 꿈꾼다면 전쟁을 잊지 마라. 잊지 말아주세요.